저는 출가를 해서 불교 경을 좀 봤거든요. 경을 받고 또 그 이후로 참선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나선이지, 요새 말하는 쉽게 말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을 보고 명상을 보고 또 그것이 좀 부족한 듯해서 미얀마의 참선법,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죠. 그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불교 상황을 보니까 이 기독교하고 비교해봐서 굉장히 기독교는 이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신에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교리는 믿습니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깨달아야 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알고 또 참선해서 깨달으라 소리입니다. 물론 교리로만은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참선만으로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처럼 믿습니다 해서 그 진리를 아는 것보다는 불교가 좀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보니까 운명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운명학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고, 운명학을 얘기하니까 솔깃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요새 흔한 말로 법보다 주먹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법은 좀 멀어요. 그런데 주먹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신도들이나 중생들한테는 운명과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실 삶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적당한 상담법이 필요한데, 서양의 상담법도 어렵고 또 동양의 상담법은 상당히 그 부처님 말씀에는 깨달음을 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운명학으로서 사람을 조금 불교를 이끌고 깨달음에 이끌지 않을까 해서 이 운명학을 접목시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펼치고자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깊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되고 또 평가도 하게 됐는데, 너무 사람들이 정치에 네 편 내 편에서 지나치게 중도를 떠나서 지역, 학연 이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또 이념에 너무 치우치면은 지혜가 상실이 됩니다. 그것은 탐욕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중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겠나 판단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 저쪽 냉정하게 봐서 국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정치관을 뽑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도 좀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유승민 씨 사주하고 김동연 씨 사주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큰 판이 붙었어요. 관심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그 사주를 평가하는데 어디까지나 참고로 그냥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목숨 걸지 마시고 또 뭐 중이 뭐 사주를 보냐 안 보냐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두 분 다 제 유튜브에 보면은 다 개인적인 사주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판단하면은 지혜 있는 자는 알아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해서 하는 것은 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지사의 두 분이 만약에 부딪혔을 때 결과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올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 김동연 사주, 그 나이가 생각보다는 거의 뭐 한 살 차이가 비슷비슷하네요. 한 분은 이제 공직의 경제 공직자로 부총리까지 오른 분이고, 한 분은 정치가로서 거물이 됐죠. 근데 김동연 씨 사주를 보면은 사주가 참 좋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고 신금이 있고, 그래서 경금이 세상살이는 적당히 심각해야 이 사람이 추진력이 있고 실력도 있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이 모든 것은 세력에 근거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동연 씨 사주는 경금이
금체가 상당히 신강하게 타고났다. 신강하게 타고났다는 것은 세상에 추진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 특히 또 경금일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추진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경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경금이 또 불로서 다스려줘야 된다는 것, 이지가 그 명리학의 기본인데요. 경금일제가 축월,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다행히 병화가 있고 따뜻한 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혹시 목이 하나 더 있어서 병화를 활활 더 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목이 하나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목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자체는 경금이 병화는 바로 관사를 얘기합니다. 관사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겸비했다. 추위를 맞고 또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을 갖춰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목이 하나 있어서 목생화해서 화가 살아날 수 있으면 더 최상의 벽이 있지만은 좀 아쉽지만 이 대운에서 보면은 초년부터 목을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좋게 다녔고 또 무슨 학업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래서 초년부터 거의 제가 볼 때는 천재적으로 좋은 학교 다닌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또 32세 이후에 사, 병호, 정매 거의 30년이 관운으로 쫙 들었어요. 그 관운이 들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10년, 5년이 아니고 30년을 들었다는 것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2세 전까지 최고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다. 이 사주로 표현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까지면은 대한민국 그 부총리는 세계 10대 강국에서 부총리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62세부터는 서서 기운이 빠진다. 강한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든지 칼날이 무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한 운이 65세부터 다시 토생금 해서 금이 또 경금이 또 강해졌기 때문에 이 경금은 용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대운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금은 경금이 더 강해졌다. 이 세상은 강자는 어느 한계성에서 공을 이루면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이 다 끝났다. 먼저 그 김동인 씨 사주를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보다는 못하겠지만은 경기지수가 그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주학상으로는 개인적인 사주는 분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에 그치지 않을까. 그러나 다만 금년 내년 몇 년간이 연운이 그러니까 대운은 없고 작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도는 계속 하리라 보지만 좀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씨 사주를 한번 볼까요? 유승민 씨 사주는 물론 이 사주가 간목일주입니다. 간목. 근데 겨울에 똑같이 겨울에 태어난 건 맞는데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밑에 금이 더 많아요. 간목이 밑에 전부 도끼를 묻어놓은 격이다. 더군다나 겨울에.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춥고 또 밑에서는 금 도끼가 계속 간목의 뿌리를 저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항상 불안함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어떠느냐? 까칠하다. 항상 자기가 다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불안한 정서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때는 까칠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철저하고 치밀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게 느끼고 존경할 대상이 아닌 데면 치받고 덤비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심할수록 까칠하고 또 윗사람한테 좀 존경하지 못하고 윗사람이 반듯하고 바르다고 하면은 뭐 존경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주장에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지의 관살이 많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지의 관살이 많은데 금생수 이게 살인상생 그러니까 나쁜 것이 인수로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돼서 개수가 간목을
이렇게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얼어붙었다 이거지. 얼어붙었기 때문에 해동에 따뜻해야 이 사주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찾아내서 지금까지 이 사주는 50세 전까지는 음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가 본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다. 물론 경술, 기후, 무신에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윗사람이나 주위에 불화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관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수양하고 이해심을 넓히는 부분에 입을 보는데 입에 상당히 결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이. 그 입술이 얇고 입이 튀어나와서 또 이렇게 옹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용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허물이나 장단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기 때문에 배신사 소리를 듣고 또 부러운 환경을 겪었고 또 그렇게 뭐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주로 볼 때는 바르고 정확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까칠하고 지나치게 너무 정의를 따지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50 이후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을 해서 물론 부모도 훌륭했지만 픽업을 해서 박근혜 아주 가장 친박이었는데 그의 그 윗사람의 결함을 못 보는 그런 수용성이 부족한 결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입문해서도 지금까지 시련과 고통이 많았다고 보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했고 또 세상에 주목되는 사람으로 됐지만은 시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병오대운이 들어서 이 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우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가 가장 좋은데 병화가 이 사주는 지금 측측입니다. 병인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데 병인시라는 건 천간에 병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떴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정미, 병호, 을사, 화대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늦게 운이 들어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또 금년이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병호, 목화로 따뜻한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운도 화대운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애매한 맛이 있는데 뭐 꼭 장담을 할 수 없어도 유승민 씨가 경기지사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절대적인 목숨을 거시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추리를 해보시고 다만 우리가 세상 이치를 이 명리학으로 조금 밝혀본다 하는 마음만 가지시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보는 안목을 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유승민 씨가 둘이 대결한다면 유승민 씨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